어제부터 국회에서 이제 대정부 질문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날 뭐 다 아시다시피 파행이 되어 있는 상태고 둘째 날 경제 분야 이제 대정부 질문 지금 막 이제 시작되려는 분위기인 것 같고 어쨌든 박찬대 원내대표 유감을 정말 짧게 표명하면서 들어가는 걸로 보이는데 파행이 빚게 된 원인은 이제 김병주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이 발언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발언이 이제 논란이 돼가지고 파행이 됐는데 물론 그 발언이 잘 됐다고 보진 않아요. 그리고 고성이 오가는 것도 늘상 있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를 들면 어떤 발언에 대해서 상대 당의 의원들이 고성 지르고 뭐 소리 지르고 하죠. 근데 이게 어제 국회가 논의해야 될 사안마저도 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하는 것은 맞느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과하세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뭐 소리 지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당시에 주호영 제가 보기에 부의장이 지금 대신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국민의힘 쪽. 예. 네. 근데 계속 하려고 했던 의도가 보여요. 네.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더 이상 못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본회의를 해서 정치적 현안 질의도 하고 대정부 질의하는 시간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항의하고 아니면 나중에 뭐 김병주 의원에 대해서 뭐 윤리 제소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회의를 무산시켜버리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게 요즘 국민의힘 전략이라는 그렇게 그런 평가가 보여져요, 있더라고요. 지금. 예. 그러니까 회의 자체를 아예 무산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저렇게 트집을 잡는 거 아닌가. 물론 저는 김병주 의원의 발언이 잘 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 요 부분이라도 좀 어떻게 좀 사과를 그렇죠. 하면 그건 되지 사과하는 건 않았을까요? 이제 저는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의 결정이 문제니까 원내대표가 아마 유감을 표명하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 예. 그거는 따로 치더라도 고성이 좀 오가고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회의가 속개가 되고 대정부 질문을 계속 했어야죠. 저기서 아예 그냥 회의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 예. 저는 좀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김병주 의원의 발언이 지나친 거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회의나 대정부 질의까지도 완전히 무산시켜버리는 이런 행동 자체도 저는 잘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게 뭐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갑자기 원 국회 내로 복귀를 했잖아요. 7개 상임위원장 우리 그냥 못 받아 이러고선 뭐 도로 원상 복구하고 처음부터 다시 협상해 이러다가 예. 갑자기 뭐 돌변해 가지고 이제 7개 상임위원장 받으면서 국회로 들어온 이유가 뭐겠는가 하는 거예요. 판을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게 왜 그러면 갑자기 이런 이제 급선회를 하게 됐냐. 그 배경을 보면 입법청문회 뭐 진행하는 과정을 보니까 막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민주당 의원들이 의외로 막 선전을 했다고 보거든요. 주도권 뺏겼어요. 예, 주도권도 뺏겼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팩트들도 막 나오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야 이거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가서 안에 가서 뭐 위원회장에 들어가서 좀 뭐 막 좀 분위기도 흐트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초점도 좀 흐려놓고 그다음에 본회의 할 때도 뭐 분명히 최상병 특검법 처리한다 할 텐데 뭐 지연도 좀 시키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 사실은 딱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울고 싶은데 뺨을 딱 때려준 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제 그 김병주 의원이 걸려들긴 했는데 누구라도 걸려들었을 거다. 딱 벼르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귀를 쫑긋하고 아마 기다렸을 거예요. 누구라도 민주당 의원 중에 좀 약간 거슬리는 발언 나오기만 해라. 그것도 전략이다. 네, 그런데 딱 나오니까 아예 잘 됐다 그러고 이제 막 이제 판을 뒤집고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고, 아마 국민의힘은 제가 보고는 당분간 별 전략이 없을 것이다. 없어요. 그건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별 전략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제 뭐 제가 보고는 7월 임시국회가 또 열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번에 차상병 특검법 처리가 안 되면 그때도 들어와서 계속 이렇게 방해하는 전략. 그걸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방금 들어온 얘기에 따르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상정이 됐고요. 상정하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들어가겠다 이렇게 예고했는데 필리버스터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순번까지 다 정해서 하나하나씩 단계별로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대한 능력, 예전부터 이종훈 평론가께서 글쎄라는 약간 평가를 하셨는데 이번엔 좀 다를지. 아니, 필리버스터 자체가 이게 또 이제 그 중지시킬 수도 있잖아요. 아하. 의원들 5분의 3이 이제 동의하면 중지시키는 겁니다. 180명, 그죠? 예.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야당 또는 이제 개혁신당까지 다 포함하면 190석 이렇게 돼서 이거 충분히 이거는 이제 중단시킬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필리버스터 자체를요. 그 해당 당의 그 의원들이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힘들거든요. 이거 그렇죠. 해보면 예. 해보면 처음에는 아주 그냥 뭐 그래 내가 가서 몇 시간 버텨줄게 이러고선 이제 등단을 하는데 하다 보면 본인이 굉장히 지칩니다. 그래서 이거 계속 이어가기가 좀 어려운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보여주기식의 절차로 좀 진행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필리버스터 할 거고 그러면 이제 내일이 이제 5분의 3 넘으면 이제 필리버스터 강제 중지될 테고 그럼 결국에는 최상병 특검법은 이제 통과가 될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예정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거부권 되면. 행사할 것 같아요.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저는 99% 거의 100%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부권 행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거부권 행사하면 다시 재의결이 돌아오는데 과연 이번에도 재의결에서 물론 무산될 가능성도 있죠. 뭐 재의결이 안 될 가능성도 있지만 또 8명의 이탈표만 있으면 재의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공개적으로 의사를 표명한 분도 몇 분 계시고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 근데 그 안철수 의원은 약속을 잘 안 지키시는 부분도 가끔 있으셔서 저번에, 모르겠어요. 저번 저번에 사태를,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실지는.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말 않고 이거는 인사 관련된 문제라 비밀 투표를 하거든요. 무기명 투표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반발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는 위기감이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도 있기 때문에 그것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볼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